자,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Electrons in Atoms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IGCSE에서 이제 일렉트론이 어떻게 애톰에서 어레인지 되어져 있는지를 배웠어요. 쉘에 일렉트론들이 있다고 배웠는데 그거를 조금 더 A레벨 수준에 맞게 조금 더 발전된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이 챕터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Simple Electronic Structure가 있을 거예요. Simple Electronic Structure를 보면 일렉트론들이 쉘에 이제 배열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쉘이란 무엇이냐? 쉘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일렉트론이 위치해 있는 장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렉트론이 위치해 있는 장소보다는 뉴클리어스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쉘이라고 보는 게 우리가 더 편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뉴클리어스가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첫 번째 공간을 우리가 first shell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 공간을 second shell, 거기서부터 조금 더 멀어진 세 번째 공간이면 third shell, fourth shell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periodic table을 보면 이 쉘 넘버를 알 수 있는데 periodic table에서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하이드로젠하고 힐리움은 첫 번째 쉘에만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어서 쉘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고 그 밑으로 이제 second shell, third shell, fourth shell, fifth shell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periodic table에서 볼 수 있는 period 넘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쉘은 심플한 심볼로 나타낼 때 n이라는 심볼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n이 1이면 가장 뉴클리어스에서 가까운 쉘을 의미하고 n이 7이면 뉴클리어스에서 가장 먼 쉘을 의미합니다. 피리오딕 테이블에서도 이 쉘 넘버를 찾아볼 수 있다고 방금 얘기를 했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지금 하이드로젠하고 힐리움은 첫 번째 피리어드, 즉 쉘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고 그 밑에 있는 리튬, 베릴리움, 보론,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젠, 플로린, 니온까지는 피리어드 2에 있으므로 쉘이 하나, 둘, 두 개까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 빨간 색깔 공간이 이제 first shell, 주황색 공간이 second shell, 노란색 공간이 third shell, 그 다음 fourth, fifth, sixth, seven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8번 쉘은 없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피리오딕 테이블을 보면 피리어드가 7까지 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초록 색깔하고 빨간 색깔 라인 두 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초록색깔 라인은 저 6번 쉘에 있는 57번부터 71번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고 저렇게 초록색깔 네모 박스로 되어져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애들이므로 얘는 피리어드 6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빨간 색깔 피리어드는 피리어드 7에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저 빨간 색깔 네모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므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은 피리어드가 7까지밖에 없다. 맥시멈 피리어드 는 7, 즉 맥시멈 쉘 넘버도 7개까지밖에 없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쉘의 또 다른 이름은 Principal Quantum Shel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Energy Level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답안지를 보면 쉘 대신에 Principal Quantum Shell 또는 Energy Level이라는 단어가 왕왕 등장을 할 텐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이건 쉘하고 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IGCSE에서 일렉트론이 첫 번째 쉘에 2개가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쉘에는 8개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내용이냐 하면 바로 이 공식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거예요. 2n 제곱이라는 공식인데 여기서 n은 쉘 넘버를 의미합니다. 즉 만약에 쉘 넘버가 1이라면 1의 제곱은 1이고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2개이므로 첫 번째 쉘에 들어갈 수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는 2개다 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썼을 때 IGCS에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리튬은 일렉트론이 3개가 있습니다. 프로톤 3개, 일렉트론 3개, 그리고 뉴트론이 4개여서 저기 지금 보면 매스 넘버가 7이라고 돼 있죠. 프로톤 개수랑 일렉트론 개수는 지금 리튬 오른쪽 상단에 아무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없으므로 두 개가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은 3개다. 고로 첫 번째 쉘에는 일렉트론이 2개 들어가니까 나머지 1개는 두 번째 쉘에 들어가므로 2.12 리튬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옥텟 룰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원래 한 쉘에 들어갈 수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는 2n 제곱에 의거해서 찾아내서 일렉트론을 넣는 건데, 만약에 세 번째 쉘 이상부터 그 쉘에 들어가야 되는 일렉트론의 개수가 2n 제곱에 맞춘 개수만큼이 없으면 8개만 일렉트론을 넣는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그젬플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n이 1일 때는 2n 제곱에 의거하여 일렉트론 2개까지, n이 2일 때 세컨 쉘에는 2n 제곱에 의거하여 일렉트론 8개까지, 그 다음에 n이 3개일 때는 2n 제곱에 의거하여 일렉트론이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갤륨이 있는데 프로톤이 31개예요. 그렇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없으므로 얘는 일렉트론도 31개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 아이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쓰면 첫 번째 쉘에는 2개, 두 번째 쉘에는 8개, 세 번째 쉘에는 18개, 네 번째 쉘에는 3개를 넣으면 총 31개의 일렉트론이 들어갔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쉘에 18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방금 봤던 요 2n 제곱을 사용한 일렉트론의 개수를 계산을 할 때 n이 3일 때는 18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1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익셉션, 옥텟 룰의 익셉션을 볼게요. 자, 여기 칼슘이 있어요. 프로톤이 20개이므로,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없으므로 얘는 일렉트론의 개수가 프로톤의 개수와 같고 곧 일렉트론이 20개입니다. 그러면 8, 10 이렇게 하면 10개 일렉트론 그리고 또 10개 일렉트론 합쳐서 20개의 일렉트론을 넣을 수 있는데 세 번째 쉘에 18개까지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8개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8개만 넣어야 됩니다. 즉 28, 10이 아니라 28, 8, 2가 칼슘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쉘에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까 우리 봤죠? 그러나 18개가 되지 않으면, 지금 얘는 갈륨은 세 번째 쉘에 18개를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칼슘은 세 번째 쉘에 10개밖에 들어갈 게 남아있지 않으므로, 곧 18개가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8개만 넣는다. 8개를 넣으면 나머지 2개가 남으니까 저렇게 2개를 넣는다. 이게 옥텟 룰입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에 관해서 좀 배워야 돼요. 자,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는 건 무엇이냐? 이름만 보자면 아이오나이제이션, 아이온을 나이제이션, 화하다, 이온화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온은 두 가지가 있죠. 캣 아이온과 언 아이온이 있습니다. 캣 아이온은 플러스 차지, 언 아이온은 네거티브 차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아이온은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언 아이온이 아니라 포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캣 아이온을 만드는 것을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는 무엇이냐면 energy required to remove electron from an atom of 1 mole of element in a gaseous state. 어떤 엘리먼트가 한 개의 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가스 상태일 때 거기서 일렉트론 하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잃어버리게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예요. 잘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우리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보니까 애톰 2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엘리먼트를 만들어 놨어요. 저게 one mole of element인데 쟤는 애톰이 아니죠. 그래서 저 엘리먼트를 쪼개서 하나의 애톰으로 만들어 줍니다. 저 엘리먼트는 리퀴드인지 가스인지 솔리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가스 상태의 애톰으로 이 친구를 바꿔줘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애톰에게 에너지를 줘서, 이 에너지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줘서 일렉트론 하나를 도망가게 함으로써 얘를 캣 아이온으로 바꾸게 하는 것, 이때 필요한 이 에너지, 이게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는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스탠다드 컨디션은 298 켈빈, 바꿔 말하면 25 degree Celsius, 즉 room temperature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pressure는 1 atm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칼슘이 있어요. 칼슘은 outermost 쉘에 있는, 즉 last 쉘에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가 2개입니다. 왜요? 얘는 그룹 2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정리를 하면 아까 전에 2882였죠. 2로 끝나니까 그룹 2, 밖에 일렉트론이 2개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은 솔리드
상태예요. 칼슘 애톰이. 그럼 얘를 가스로 바꿔서 칼슘 가스 스테이트로 바꾼 다음에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를 제공을 해주면 저렇게 일렉트론이 도망간다. 근데 일렉트론이 하나만 도망갔죠. 지금 보니까. 나머지 하나는 칼슘 플러스 캣아이온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보일 거예요. 고로 이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는 그냥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아니라 first ionization energy라고 부릅니다. first ionization energy. 일렉트론을 하나, 첫 번째 거 하나만 잃어버리게 하는 그 ionization energy. 그러면 일렉트론이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의 칼슘 캣 아이온에게, 저 아이는 칼슘 애톰이 아니라 칼슘 캣 아이온이죠. 에게 second ionization energy, second ionization energy를 제공을 해주면 그 남아있는 일렉트론도 잃어버려서 칼슘 플러스가 칼슘 2 플러스가 되겠죠. 요런 걸 second ionization energy라고 부른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에너지를 하나 더 제공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 더 제공해주면 칼슘의 가장 바깥에는 더 이상 일렉트론이 없어졌으므로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쉘, 즉 그 하나 안에 있던 쉘에서 일렉트론이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그럼 칼슘 2 플러스가 칼슘 3 플러스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third ionization energy라고 부르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first, second, third ionization energy를 우리가 successive ionization energy라고 부릅니다. successive ionization energy. succ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success는 성공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후대에 이어지는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연속적인, 우리가 후계자를 얘기할 때 successor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계속되는, 연결되는 successive ionization energy가 되겠습니다. successive ionization energy는 점점 증가해요. 즉, first ionization energy보다 second ionization energy가 훨씬 더 크고 second ionization energy보다 third ionization energy가 더 크다. 즉, 일렉트론은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그 다음번에 일렉트론을 잃어버릴 게 더 어려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쉘이 바뀔 때 늘어나는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우리가 빅 점프를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가 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Na 소듐이 11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써놨어요. 소듐 프로톤 개수가 11개인데 지금 소듐 Na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없으니까 얘는 일렉트론과 프로톤의 개수가 같다. 고로 11개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1개의 successive ionization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first ionization 에너지부터 11th ionization 에너지까지. 그걸 표로 옮겨 놓으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보면 first ionization 에너지보다 second ionization 에너지가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second보다는 third보다는 fourth ionization 에너지가 더 높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2에서 3으로 증가할 때보다 1에서 2로 증가할 때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이나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1부터 11까지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자면 subsequent removal of electron, 우리가 일렉트론을 하나씩 잃어버릴 건데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electron repulsion decreases, 일렉트론끼리 서로 견제하는 repulsion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일렉트론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같은 차지인 일렉트론은 서로 밀어내려는 성질이 있는데 일렉트론 개수가 줄어들면 그 밀어내는 repulsion 힘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면 stronger attraction between positive nucleus and remaining electron, 남아있는 일렉트론과 가운데 있는 뉴클리어스는 포지티브 차지죠. 왜? 프로톤을 갖고 있으니까. 걔네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 more energy required to remove electron, 일렉트론 잃어버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increase in subsequent ionization energy, ionization 에너지가 점점 증가한다. 자,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first ionization 에너지보다 second ionization 에너지가 지금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first보다 second ionization 에너지가 더 커서 갭
빅 갭, 빅 점프가 생기는 이유는 first ionization 에너지는 third 쉘에서 잃어버리지만 second ionization 에너지는 second 쉘에서, 즉 뉴클리어스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일렉트론, 저 초록 색깔 쉘에 있는 일렉트론을 잃어버려야 되니까 뉴클리어스랑 가까우면 그만큼 일렉트론들이 뉴클리어스에게 잡아당겨지는 힘이 더 세겠죠. 왜? 뉴클리어스는 플러스 차지, 프로톤을 갖고 있으니까 이 뉴클리어스가 일렉트론들을 잡아당기는데 초록 색깔 쉘에 있는 일렉트론을 당기는 힘보다 저 마지막에 있는 저 빨간 색깔 일렉트론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약해요. 왜? 더 머니까. 그래서 빨간 색깔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는 건 좀 쉬웠을지라도 초록 색깔 쉘에 있는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는 건 좀 더 어렵겠죠.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first ionization 에너지보다 second ionization 에너지가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빅 점프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슷한 원리로 9th ionization 에너지에서 10th ionization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9th ionization 에너지는 초록 색깔 쉘에서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는 거지만 10th ionization 에너지는 저 검은 색깔 쉘에서 일렉트론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뉴클리어스와 더 가깝겠죠. 뉴클리어스와 가까운 일렉트론들일수록 뉴클리어스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강하니까 당연히 빼내오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빅 점프가 일어난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안쪽에 있는 이너 쉘에 있는 일렉트론을 가지고 오는 게, 즉 뉴클리어스에서부터 더 가까운 일렉트론들을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아이오나이즈션 에너지가 더 높고 그래서 빅 점프가 일어난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옮길 때 9번에서 10번으로 옮겨질 때 그때 빅 점프가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빅 점프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는 쉘이 바뀔 때 일어나는 거니까 지금 빅 점프가 두 개니까 쉘은 몇 개다? 빅 점프가 두 개니까 빅 점프는 쉘이 바뀌는 거니까 두 번 쉘이 바뀌었으니까 쉘의 개수는 3개다. 바뀐 게 두 번이니까 쉘의 개수는 3개다. 즉 가장 밖에 있는 일렉트론 하나였고 그 안쪽에 있는 일렉트론 8개였고 더 안쪽에 있는 10번째랑 11번째 일렉트론을 잃어버릴 때는 가장 안쪽에 있는 일렉트론 2개를 잃어버렸다. 총 3개의 쉘이 있었다. 피리어드 3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지금 조금 더 비교를 해보려고 소듐하고 마그네슘을 그려놨는데 소듐은 그룹 1이어서 밖에 일렉트론이 하나, 마그네슘은 그룹 2여서 밖에 일렉트론이 2개고요. 소듐하고 마그네슘은 둘 다 period 3여서 쉘을 3개를 그려놨습니다. 가장 안쪽 쉘에는 일렉트론이 2개, 그 다음 쉘에는 일렉트론 8개가 있죠. 자, 비교됐죠? 소듐은 프로톤이 11개, 그래서 뉴클리어스 안에 있는 프로톤 11개라고 써놨고요. 마그네슘은 프로톤이 12개, 즉 뉴클리어스 안에 있는 프로톤이 12개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둘 다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프로톤의 개수가 마그네슘이 더 많죠. 그러면 누가 더 어트랙션이 강할까요? 그쵸. 마그네슘은 프로톤이 12개니까 마그네슘에 있는 뉴클리어스가 일렉트론을 잡아당기는, 가장 밖에 있는 일렉트론을 잡아당기는 힘이 소듐 11개의 프로톤이 가장 밖에 있는 일렉트론을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크겠죠. 왜? 거리는 같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렉트론을 빼오는 게 더 어려울까요? 마그네슘의 일렉트론을 꺼내오는 게 더 어렵다. 즉 마그네슘의 first ionization 에너지가 소듐의 first ionization 에너지보다 더 높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 지금 또 소듐하고 리튬이 있어요. 얘네는 같은 그룹이에요. 둘 다 일렉트론이 밖에 하나씩 있는 그룹 1인데 피리어드가 다릅니다. 소듐은 피리어드가 3이고 리튬은 피리어드가 2여서 각각 쉘이 3개 그리고 2개를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거리가 지금 리튬이 가장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과의 거리가 소듐 뉴클리어스가 가장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의 거리보다 더 작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리튬의 프로톤은 3개고 소듐의 프로톤은 11개니까 잡아당기는 힘은 소듐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처럼이 아니라 소듐 프로톤 개수가 더 많으니까 어트랙션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소듐 같은 경우는 거리가 마지막 일렉트론과 너무 멀고 리튬은 마지막 일렉트론 간의 거리가 더 작으니까 누가 더 어트랙션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리튬이 더 어트랙션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소듐의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리튬의
first ionization 에너지보다 더 작다. 누구를 꺼내오는 게 더 어렵다? 리튬에 있는 일렉트론을 꺼내오는 게 더 어렵다. 왜? 더 가까우니까 어트랙션이 더 강해서.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번엔 소듐과 소듐 캣 아이온이에요. 그럼 소듐의 first ionization 에너지와 소듐 플러스의 second ionization 에너지를 비교하는 거겠죠. 어떤 경우가 일렉트론을 빼내오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가요? 네, 소듐 캣 아이온의 일렉트론을 꺼내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 프로톤의 개수는 같기 때문에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거리를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NA는 third 쉘에 있는 일렉트론을 꺼내와야 되니까 더 거리가 멀고 NA 플러스는 second 쉘에 있는 일렉트론을 꺼내오는 거니까 거리가 가깝죠. 그러면 잡아당기는 attraction 11개 프로톤은 똑같은데 거리는 NA 플러스가 더 가까우니까 당연히 더 가까울수록 꺼내오는 게 어려우므로 NA 플러스의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더 어떻다?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는 무엇에 영향을 받나요? 먼저 뉴클리어 찰지. NA랑 Mg 비교하면 둘 다 마지막 일렉트론 간의 거리는 같은데 Mg는 프로톤 개수가 12개였죠. 그래서 뉴클리어 차지가 더 높았어요. 그럼 꺼내오는 게 더 어려웠죠. Distance from the nucleus. 리튬하고 소듐 비교했을 때 리튬이 더 뉴클리어스랑 가까우니까 꺼내오는 게 더 어려웠죠.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높았죠. 일렉트론 리퍼전. 자, 일렉트론의 개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점 더 일렉트론을 꺼내오는 게 어려워졌죠. 왜? 일렉트론끼리 서로 밀어내는 견제하는 힘이 있어서 일렉트론을 꺼내오기가 더 수월해야 되는데 일렉트론의 개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미는 힘, 일렉트론들이 밀어내는 힘이 약하니까 내가 더 많은 힘을 들여서 일렉트론을 꺼내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그 다음 shielding effect와 inner electrons. 이건 뭐냐 하면 안에 있는 일렉트론 쉘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안에 일렉트론 쉘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펄전이 강하겠죠? 그러니까 꺼내오는 게 더 쉽습니다. 자, subshell and atomic orbit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전에까지 봤던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를 살짝 정리하고 이따가 다시 볼 거고요. 다시 우리가 일렉트론 쉘로 돌아와서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와 접목해서 다시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쉘을 봤어요. 쉘의 이름은 Principal Quantum Shell, Energy Level 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쉘은 뉴클리어스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이해해야 더 좋다고 얘기했고요. 쉘을 나타내는 심볼은 N이라고 나타낸다고 했어요. 고로 N 넘버는 1부터 7까지 존재한다고 했죠. 쉽게 이해하자면 여기 지금 건물이 있는데 가장 밑에 그라운드 플로어를 뉴클리어스, 그 다음 첫 번째 층을 n equals to 1, 첫 번째 쉘, 그 다음 2층을 두 번째 쉘, 3층을 3번째 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요거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이죠. 빨간 색깔 first shell, 주황 색깔 second shell, 그다음 third, fourth, fifth, sixth, seventh shell까지 밖에 없다. 자, 이 각각의 쉘들에는 subshell이라는 게 존재해요. subshell의 다른 이름은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인데 아메리칸 실러버스 공부하는 친구들은 저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SAT나 AP는 A레벨에서는 저 이름을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아이의 심볼은 L이라고 나타낼 거고요. 얘는 각각 에너지 레벨에서, 즉 각 층에서 있는 독단적인 discrete한 스페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층에는 방이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스튜디오밖에. 첫 번째 쉘은 하나의 subshell밖에 없는 거예요. 즉 1층에는 101호밖에 집이 없는 거예요. 2층에는 201호도 있고 202호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S호랑 P호라고 할 거예요. 각각 S랑 P가 subshell입니다. 두 개의 subshell이 있네요. 세 번째 층에는 지금 보니까 세 개의 subshell이 있어요. 각각 S subshell, P subshell, D subshell이에요. subshell이라는 이름만 어렵지 사실은 그냥 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1층에 101호, 2층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층에 301호, 302호, 303호 이렇게 집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의 쉘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층에는 보니까 S밖에 없었죠. 지금 요 테이블의 두 번째 칸에 001, 012, 01, 23 조고는 아메리칸 실라버스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여러분 A레벨 하시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S subshell을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S subshell하고 P subshell이 있었죠. 3층에는 S subshell, P subshell, D subshell이 있었고요. 4층부터 7층까지는 S, P, D, F subshell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런 식으로 4호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각 집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뭐 301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방이 있죠. 각 방을 우리가 올비탈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도 불리는데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실라버스에서만 필요한 것이므로 A레벨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굳이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쉘에는 S라는 sub쉘이 있습니다. S라는 sub쉘은 스튜디오 같은 개념이에요. 원룸 같은 개념이라 안에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2층에 있는 S subshell 역시 방이 하나지만 P subshell은 방이 3개가 있어요. 얘는 3룸인 거죠. 그러면 2층 쉘의 P subshell은 3 orbitals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다시 2층 쉘의 P subshell은 3 orbitals를 갖고 있다. 되나요? 자, 그럼 3층의 D를 볼까요? 쉘 넘버가 3일 경우 그리고 sub쉘이 D일 경우 올비탈은 5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요거를 또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 A레벨에서는 숫자는 우리는 저거는 몰라도 돼서 개수만 한번 볼게요. 1번 쉘의 S sub쉘은 방이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 2번 쉘의 S subshell 방이 하나밖에 없죠. 한 칸밖에 없죠. 2번 쉘의 P subshell 방이 3개가 있어요. 각각 지금 -1, 0, 1이라고 표기를 해놨죠. 방이 3개죠. 3번 쉘의 S subshell은 방이 하나, 3번 쉘의 P subshell은 방이 3개, -1, 0, 1. 3번 쉘의 D subshell은 올비탈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방에는 여러분 방에는 뭐가 있나요? 침대가 있나요? 혹시 형제자매와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도 혹시 있나요? 각 방에는 올비탈 방에는 침대가 있고 바닥이 있어요. 일렉트론들은 침대에 누워서 잘 수도 있고 바닥에 누워서 잘 수도 있습니다. 각각 침대냐 바닥이냐 어디에 일렉트론이 있을 거냐를 우리가 스핀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업 스핀이 침대라면 다운 스핀은 땅바닥에서 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렉트론을 하나하나씩 한번 위치를 시켜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동그란 점이 있죠. 저 까만색 점은 뉴클리어스예요. 그리고 점선으로 나타낸 저 라인은 첫 번째 쉘입니다. 거기에 일렉트론이 지금 X로 하나가 표기가 돼 있죠. 이 일렉트론은 반드시 첫 번째 쉘에 S sub쉘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업 스핀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방에 침대가 있고 바닥에 있는데 굳이 바닥에서 자고 싶은 친구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쵸? 일렉트론은 침대에서 자는 걸 선호합니다. 그 다음 일렉트론이 들어오면 그럼 그 다음 일렉트론, 두 번째 일렉트론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쉘에 S sub쉘에 다운 스핀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 하나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두 번째 쉘에 S sub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업 스핀으로. 그 다음 일렉트론은 어디로 들어가죠? 2s sub쉘에 또는 우리가 2s 올비탈에, 왜냐면 거기는 하나밖에 올비탈이 없으니까 다운 스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 다음 일렉트론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2p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방에 업 스핀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3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방은 3개인데 혼자 살아요. 근데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방이 남는 방이 2개나 있는데 친구를 굳이 땅바닥에서 재울 이유는 없겠죠? 옆방 침대 가서 재우라고 자라고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일렉트론이 하나 더 추가로 들어온다면 그 일렉트론은 2p의 첫 번째 올비탈의 다운스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p의 두 번째 올비탈의 업스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 일렉트론은요, 2p의 세 번째 올비탈의 업스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일렉트론은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2p의 첫 번째 올비탈의 다운스핀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일렉트론은 그 옆 올비탈의 다운스핀, 그리고 그 다음 일렉트론은 그 옆 올비탈의 다운스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1s 올비탈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2s 올비탈, 그 다음 2p의 첫 번째 올비탈, 2p의 두 번째 올비탈, 2p의 세 번째 올비탈, 그리고 다시 2p의 첫 번째 올비탈, 2p의 두 번째, 2p의 세 번째 올비탈을 채우게 돼요. 그 다음은 3s를 채우겠죠? 그리고 나면 3p를 채울 거고요. 3p가 다 차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봅시다. 1s 먼저 채우고요. 그 다음에 2s, 2p를 채우고요. 그리고 3s, 3p를 채우고요. 그러면 3d를 그 다음에 채워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렉트론을 채울 때에는요, 요런 방식으로 채울 거예요. 자, 이게 뭐냐? 1s를 먼저 채우고요. 2s를 그 다음에 채우고요. 2p를 채운 다음 3s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3p를 채우고요. 3d를 채우기 전에 4s를 먼저 채웁니다. 이렇게 대각선 라인으로 먼저 채울 거예요. 그 이유에 관해서는 사실 나중에 우리가 피직스 이제 A2에 가면은 배우는데 살짝 알려주자면 각각의 쉘들을 에너지 레벨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각각의 이 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때문인데 1s 올비탈이 2s 올비탈보다 에너지를 더 적게 갖고 있어요. 그럼 2s보다는 2p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2p보다는 3s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3s보다는 3p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많은 에너지는 3d가 아니라 4s예요. 즉 3d보다 4s가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더 적은 에너지 레벨을 먼저 채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s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 3d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1s, 2s, 2p, 3s, 3p, 4s, 4d, 4p, 그러면 5s, 그 다음 4d 이런 순서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거 우리가 종종 쓸 거라서 입에 익어두면 좋거든요. 이거를 머리로 외우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한번 익히고 외워보기 위해서 1s부터 3d까지 5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s, 2s, 2p, 3s, 3p, 4s,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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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에 익은 친구들은 안 보고도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입에 익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New Electronic Configuration. 우리 아까 전에 소듐 같은 경우에 일렉트론 configuration 쓰면 2.8.1 썼고요. 캘슘은 2.8.2 이렇게 썼어요. 이제는 우리 그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 1s, 2s, 2p, 3s, 3p, 4s, 3d를 배웠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일렉트론을 쓸 겁니다. configuration. 리튬은 일렉트론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먼저 채워요? 1s 먼저 채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s를 채울 거예요.
1s와 2s의 일렉트론을 채울 거죠. 1s의 일렉트론 아까 전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림 기억하나요? s는 방에 하나고 일렉트론 2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일렉트론 2개를 채울 거예요. 각각 업스핀과 다운스핀이었죠. 또 2s도 s니까 방이 하나예요. 일렉트론 2개까지 채울 수 있지만 리튬은 일렉트론이 3개인데 지금 이미 2개를 1s에 채웠으니까 남은 하나만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2s 1. 고로 리튬의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은 1s2, 2s1이 되겠습니다. 칼슘 20 electrons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쓰던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 2.8.8.2 이제 그렇게 안 쓰고 1s, 2s, 2p, 3s, 3p, 4s를 쓸 거예요. 1s 일렉트론 2개, 그 다음 2s 일렉트론 2개, 2p는 방이 3개, 올비탈이 3개였어요. 각 방에 일렉트론 2개까지 넣을 수 있었으니까 총 6개 일렉트론을 넣을 수 있겠죠? 6개. 3s는 일렉트론이 s니까 2개. 3p, p는 일렉트론을 총 6개까지 넣을 수 있었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일렉트론이 총 몇 개 채워졌을까요? 2개, 2개, 6개, 2개, 6개. 그러면 18개. 이제 일렉트론 20개까지 2개 남았으니까 4s에 2개를 넣으면 됩니다. 그쵸? 자, 갤리움은 어떨까요? 갤리움은 31개의 일렉트론을 갖고 있거든요. Ga 갤리움. 혹시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써보겠어요? 갤리움 31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갤리움은 31개의 일렉트론으로 1s2, 2s2, 2p6, 3s2, 3p6, 4s2, 3d10, 4s1. 자, 4s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3D를 채우는 거죠. 물론 여러분 쓰실 때는 이렇게 썼다가 답지의 답안지를 보면은 3P6, 3D10, 4S2, 4P1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4S랑 3D가 위치가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나 3D를 먼저 채운 거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순서를 바꿔서 답지에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안 써져 있다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4S랑 3D 위치를 바꿔도 된다. 그러나 반드시 3D를 채우기 전에 4S를 먼저 채웠어야 되는 거. 즉 3D가 썼다면 4S도 써줘야 된다는 거. 3D에서 멈추는 건 없다는 거. 자, 여러분 아르곤은 18개의 일렉트론을 갖고 있거든요. 아르곤 18개의 일렉트론이에요. 한번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을 영상을 멈추고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아르곤은 18개의 일렉트론으로 1s2, 2s2, 2p6, 3s2, 3p6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세면 18개의 일렉트론 맞죠? 아르곤은 노블 가스라서 그룹 0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 3p6까지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을 쓰기가 귀찮을 때 요런 방법을 씁니다. 대괄호 안에 아르곤이라는 기호를 쓰면 요거는 3p6까지 일렉트론 컨피그레이션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칼슘은 1s2, 2s2, 2p6, 3s2, 3p6 그리고 4s2거든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아르곤 4s2 갤리움도 아르곤 4s2, 3d10, 4p1 이렇게 쓰는 경우가 왕왕 있다. 자, 피리오딕 테이블에 보면 그룹하고 피리어드가 있어요. 그룹하고 피리어드는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서 디터민을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1s2, 2s2, 2p6, 3s2, 3p6, 4s2가 있어요. 4s2 가장 마지막 있는 쉘 넘버가 3이에요? 4예요? 4죠? 그러니까 얘는 피리어드가 4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4번 쉘에 있는 일렉트론 개수가 몇 개죠? 4s2 2개죠? 그래서 얘는 그룹 2입니다. 다시 숫자 1, 2, 3, 4까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높은 숫자가 4. 그러면 얘는 period 4. 그리고 4자 숫자에 있는 일렉트론 개수가 2개. 그래서 그룹 2. 이 친구는요. 가장 큰 쉘이 third 쉘이죠. 3이죠. 그리고 3이라는 쉘에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가 토탈 2개랑 4개, 즉 6개니까 얘는 그룹 6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period 3 그룹 2가 되겠고요. 이 친구는요. period 2 그룹 6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비탈들의 쉐입을 볼게요. 여러분 올비탈 기억하죠? 각 층이 쉘, 각 층에 있는 호수가 subshell, 그리고 그 호수 안에 있는 방 개수가 올비탈이었어요. 올비탈의 종류는 S, P, D가 있었죠. 우리는 그 중에 S랑 P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 올비탈은 이렇게 구 모양으로 생겼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뉴클리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쉘에 있는 1s 올비탈은 이렇게 생겼다는 의미예요. 즉, 저 공간 안에 일렉트론이 있다. 저 공간 안에 일렉트론이 1개 내지는 2개까지 일렉트론이 있다. 그럼 두 번째 쉘은요? 2s죠? 2s는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 안에 일렉트론이 2개가 있다. 또는 1개가 있다. 1개 내지 2개. 3s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크겠죠? 이렇게. 요게 각각 올비탈들의 모양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이즈는 커져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p 올비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까 p 올비탈에는 몇 개가 있었죠? p सब쉘에 올비탈이 몇 개 있었죠? 3개가 있었죠. 3룸이었어요. 그 p सब쉘에 있는 3개의 올비탈들은 각각 이런 모양이에요. 덤벨 쉐입이라고 합니다. 덤벨 쉐입. 자, 다시 기억이 안 날까봐. 여기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쉘에 p सब쉘에는 방이 3개가 있어요. 즉, 요렇게 생긴 올비탈이 3개가 있다는 뜻인데요. 각각 x 엑시스, y 엑시스, z 엑시스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z에 하나, x에 하나, 그리고 y에 하나. 합쳐서 우리는 p सब쉘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올비탈들이다. 고로 뉴클리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1p는 없었죠? 1에는 1s밖에 없었죠? 고로 2p, 3p, 4p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뉴클리어스를 기준으로 1s, 2s, 2p, 3s, 3p, 4s, 4p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periodic table에 보면 우리가 각각 구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왼쪽부터 S블록, D블록, P블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각각의 블록에 이렇게 S, D, P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유는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쓸 때 알파벳, 즉 सब쉘이 S로 끝나는지 P로 끝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S로 끝난다면 걔는 S블록에 있는 엘리먼트고요. D로 끝난다면 D블록 엘리먼트고요. P로 끝난다면 P블록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만 알아도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거고, 반대로 피리오딕 테이블만 봐도 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뭘로 끝날지 알겠죠? 퀴즈. 자, 오른쪽에 periodic 테이블이 있고요. Electron configuration of argon, potassium, carbon, 그리고 chlorine을 한번 써보세요. 필요하다면 아르곤, 기호를 써도 됩니다. 영상을 멈추고 하시기를 추천할게요. 자, 바로 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맞았겠죠? 자, exception들이 있어요. exceptions. 먼저 exception을 배우려면 올비탈의 스테이빌리티를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스테이블한 올비탈은 저렇게 fully filled 올비탈이에요. 가장 most stable한 올비탈은 fully filled s 올비탈, fully filled p 올비탈, fully filled d 올비탈. 저런 애들이 스테이블한 애들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half만 채워져 있다면 그 다음으로 스테이블한 애들이에요. 근데 full도 아니고 half도 아니다? 그럼 스테이블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로미니움을 한번 보면요. 1s2, 2s2, 2p6 여기까지 10개, 3s2, 3p6, 4s2 여기까지 또 10개, 그럼 24개 일렉트론이니까 3d에 4개가 들어가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4s와 3d는 위치를 바꿔서 써도 된다. 다만 4s를 먼저 채워줬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3D4에 일렉트론이 4개가 다 업스핀으로, 즉 partially filled로 되어 있는 걸 보일 수 있고요. 4s2는 fully filled s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s는 fully filled니까 스테이블한데 지금 3D는 partial filled니까 스테이블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fully filled에 있는 일렉트론 하나를 옆으로 옮겨주면 둘 다 half filled가 될 거예요. 그러면 partially filled, full filled 보다 half fill, half fill 이 훨씬 더 스테이블하니까 4s에 있는 일렉트론 하나가 3D로 옮겨와서 half fill 일렉트론 오비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크로미늄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은 3D4, 4s2가 아니라 3D5, 4s1이 됩니다. 자, 퀴즈.
방금 가르쳐드린 내용을 잘 상기를 해보면서 코퍼 29 electrons를 가지고 있는 코퍼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바로 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s2 3d9이 아니라 4s2는 fulfill, upspin, downspin이고 3d9은 up, down, up, down, up, down, up으로 돼 있는 partial field니까 하나를 옮겨서 둘 다 half field, full field로 만들면 full field, partial field 보다 더 스테이블해서 이렇게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바뀐다. 자, 두 번째 퀴즈예요. 그룹 1과 그룹 2 엘리먼트들을 한번 외워보세요. 갑자기 왜 시키나 싶죠? 여러분 A레벨에서는 피리오딕 테이블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룹 1하고 그룹 2 엘리먼트들은 외우고 있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을 멈추고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못 외웠다면 영상을 약간 앞으로 끌어서 피리오딕 테이블 보고 외우고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답은 이렇게 그룹 1, 이렇게 그룹 2가 되겠죠. 자, S-block metals with one electron in its outermost shell and its last electronic configuration을 맞춰보는 문제입니다. S-block element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있죠? 그룹 1, 그룹 2죠? 그룹 1 이렇게 있죠? 그룹 1부터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멈추고 last electronic configuration,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에서 가장 마지막 번째 것만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리튬은 그룹 1이죠. 그러므로 땡땡 1으로 끝나야 되고요. 리튬은 피리어드 2에 있어요. 그래서 2, S블록 엘리먼트니까 2S, 그룹 1이니까 2S1. 소디움은요, 피리어드 3에 있고 그래서 3, S블록 엘리먼트니까 3S, 그룹 1이니까 3S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퀴즈. 여러분, 여기 피리오딕 테이블에 제가 색칠을 해놨어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사이언, 그린, 옐로우, 그리고 모스 색깔까지 있네요. 각각 애들의 이름이 있어요. 옆에 지금 나와 있는 보기. 저 보기에 맞춰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누가 논메탈인지, 누가 트란지션 메탈인지, 누가 할로젠인지, 누가 알칼리 얼스 메탈인지. 하셨다고 믿고 네, 제가 순서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블루는 알칼리 메탈, 옐로우는 알칼라인 어스 메탈, 그린은 트랜지션 메탈, 레드는 베이직 메탈, 사이언은 메탈로이드 또는 세미 메탈, 그레이는 논 메탈, 프림 색깔로 되어 있는 건 할로젠, 마지막으로 노블 가스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피리오딕 테이블에 빨강, 파랑, 초록, 노랑이 있어요. 누가 S블록, D블록, P블록, F블록일까요? 역시 제가 순서대로 맞췄어요. 레드는 S, 블루는 D, 그린은 P, 그리고 옐로우는 F인데요. F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자,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아까 전에 우리 저 앞쪽에서 봤죠? 다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는요, 피리어드를 가로질러 가면 갈수록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어떤 트렌드가 있느냐? 그룹 1보다는 그룹 2가 훨씬 더 first ionization 에너지가 높아요. 우리 아까 봤죠? 소듐보다는 마그네슘이 훨씬 더 ionization 에너지가 높았어요. 이유는 소듐과 마그네슘 둘 다 애토믹 레디어스는 똑같은데 마그네슘은 프로톤이 12개, 소듐은 프로톤이 11개니까 프로톤이 많은 친구가 훨씬 더 뉴클리어 어트랙션이 강해서 일렉트론을 빼가기가 어렵다. 즉 마그네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일렉트론을 빼오기가 어려워서 first ionization 에너지가 더 높다.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은 어떨까요? 바로 옆에 있는데 거의 비슷한 레디어스를 가지고 있을 거고 애토믹 레디어스를 프로톤 개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 더 높아야지 정상일 것 같죠? 그러나 트렌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룹 1과 그룹 2를 보면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지만 그룹 2, 그룹 3를 비교하면 그룹 3의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더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분명 3보단 4가 높고 4보단 5가 높은데 왜 2에서 3에서는 갑자기 낮아졌을까요?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는 팩터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증가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그네슘이 소듐보다 프로톤의 개수가 더 많은데 애토믹 레디어스는 같아서 프로톤 개수가 더 많은 마그네슘이 어트랙션이 더 강하니까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2에서 3를 비교할 때 더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써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그룹 2 같은 경우에 마그네슘을 예로 들면 3s2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 끝나고요. 그룹 3의 알루미늄하고 비교를 해보면 3s2, 3p1까지 일렉트론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얘는 3p1까지 있으니까 이너 오비탈에 있는 일렉트론 개수가 훨씬 더 많죠. 섭쉘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요. 섭쉘이 그룹 2의 마그네슘은 S3S까지밖에 없는데 알루미늄 그룹 3는 4p까지 있으니까 이너 쉘의 쉴딩 이펙트, 즉 안에 있는 쉘들이 가장 바깥에 있는 쉘을 밀어내는 힘이 더 높다. 안에 있는 일렉트론이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을 밀어요. 우리가 일렉트론을 꺼내오고 싶은데 밀어요. 그럼 도와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일렉트론 꺼내오는 게 더 쉽다. 고로 에너지가 더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소듐하고 마그네슘 그룹 1, 2를 비교하면 둘 다 이너 쉘에 있는 일렉트론은 2p까지밖에 없어요. 둘 다 2p. 똑같은 개수의 일렉트론이 이너 쉘에 있으므로 쉴딩 이펙트가 같으니까 이때는 프로톤의 개수가 더 많은 마그네슘이 더 일렉트론을 꺼내오기가 어려웠겠죠. 어트랙션이 더 높아서. 그러나 2하고 3를 비교했을 때 그룹 2, 그룹 3를 비교하면 이너 쉘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알루미늄 그룹 3에 있는 알루미늄이 1s, 2s, 2p, 3s까지 훨씬 더 많으니까 쉴딩 이펙트가 높아서 리펄션이 높으니까 그만큼 꺼내오기가 더 쉬워졌다. 그러면 그룹 3에서 그룹 4로 옮겨갈 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왜 더 많이 필요할까요? 지금 보니까 둘 다 이너셜에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가 같죠. 1s, 2s, 2p, 3s까지. 같은 리펄션을 가지고 있고 같은 쉴딩을 갖고 있고 같은 피리어드니까 레디어스도 똑같아요. 애토믹 레디어스. 그러면 프로톤의 개수가 더 많은 그룹 4 엘리먼트가 훨씬 더 어트랙션이 강하니까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높다. 자, 그러면 지금 5번하고 6번에 낮아지는 게 있는데 왜 쟤는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갑자기 또 낮아질까요? 아까 2번, 3번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안에 있는 섭쉘의 개수가 늘어나므로 쉴딩 이펙트가 더 높고 리펄션이 높으니까 고로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챕터 마무리할게요.